쭉 보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 쪽에서 이쪽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개만 깨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매몰 비용과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조금은 그릇됐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. 그게 조금은 슬픈 얘기죠.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.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줄 것을 그 부분에 설득이 맞아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뺏는 거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한 달에 한 5천 정도 이상 버시는 분 있어요. 전시 있고 없어요. 3천 이상 꾸준히 번다. 네, 아니 당연하죠. 당연한 거죠. 우리 여기 특강이 아니잖아요. 여기 다 처음 하는 분. 천 이상 번다. 한 명. 네, 좋아요. 그리고 500 이상 꾸준히 번다.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500 이하의 수익을 꾸준히 평생 벌었던 거예요. 저는 근데 그렇게 버는 게 나쁘다거나 문제있다거나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 한 달에 200을 벌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나 200 버는 분이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. 왜냐면 저 맨날 비빔면 먹고 신라면 먹고 하니까 다를 게 별로 없어요.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온 거 같아요. 맞아요? 네. 그분들을 위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. 나는 안 벌기 위한 모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난 더 벌 수가 없어. 나는 기존의 삶의 관성대로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보니까 좀 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계속 이제 제가 안 되는 분들을 이제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쭉 보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 쪽에서 이쪽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개만 깨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매몰 비용과 신중함입니다. 매몰 비용 뭔지 아세요? 매몰 비용 뭐예요? 네?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. 그러니까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.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새벽에 한 3, 4시? 제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수면제를 먹으니까 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. 새벽에 간짜장을 시킵니다. 간짜장을 시키고 간짜장이 집에 도착했어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위가 안 좋아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. 자, 그러면 간짜장이 제 지금 앞에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안 먹기가 쉬워요? 아니요.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그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거야. 무슨 말이냐면 안 시키고 안 먹는 것과 시키고 안 먹는 것 뭐가 난이도가 훨씬 어렵죠?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삶에 그 어떤 관성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그걸 번복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수익 구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.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나쁘고 뭐 잘못하고가 아니라 당연하죠. 저는 한 달에 3, 400번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가까웠을 거예요.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? 안 시켰으면 좋았지. 간짜장을 안 시켰으면 좋았지. 저 어떻게 했을까요? 이거 먹었을 때. 먹었을까요? 버렸을까요? 버렸을 것 같아요. 면 버리고 햇반 하나 데워서 밥에 먹었어요. 그럼 좀 이제 타협을 한 거지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13,000원인데 그냥 버리긴 좀 아깝잖아.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속은 좋을 수 있고 이제 또 아예 버리긴 한데 그 중간선을 찾은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 중간선 찾으러 여기 온 거예요. 아예 싹 다 버리고 온 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, 환경, 내 성격, 내 직장 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타협선이에요.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완전히 다 이쪽으로 올인한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 관성이 남아있으니까. 좀 더 잔인하게 예시를 하나 들면 여러분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?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가정폭력이 많았어요? 적었어요? 많았어요. 그 윗세대는? 그때는 그냥 보통이 가정폭력이에요. 그냥 되게 가부장적이고 남자가 되게 폭력적이고 저는 그래도 되게 그 세대들이 다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권위를 무력으로 잡으려고 했던 시기였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싫어요. 이런 게 이제 가끔 알고리즘을 뜨면 좀 두려워요. 클릭하기도. 근데 보면 아빠가 무서웠는데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어. 그리고 뭐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답답하죠. 왜 이렇게 사나? 이게 간짜장이랑 똑같은 거예요.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미 아이 낳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거를 번복을 잘 못해. 그리고 제가 되게 충격적인 거는 예전에 매 맞는 아내 인터뷰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. 이런 말 하더라고. 아니 뭔 상관이야. 착하든 말든 원래 그런 게 뭔 상관이야. 폭력적인 놈은 그냥 배제를 했어야지.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. 왜? 네 글자? 매몰비용 때문에. 근데 이게 조금 비약이 있었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은 이거예요. 다를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완전 효율적인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같은 선택들을 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
지금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.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. 과거에 잠을 안 자야만 나는 성과를 냈으니까 계속 안 자던 감성이 남아있어요. 지금도 잠을 잘 못 자는 거죠. 그걸 끊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상태죠, 저도.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?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계속 평생 매 맞고 살아야 되나요? 아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기에 방해되는 요소는 뭐죠? 체면, 그리고 책임감, 아이를 낳았으면 죄책감,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어차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과거에 한 선택은 조금 무책임하지만 내 NPC가 한 거고 오늘부터 하는 선택은 플레이어인 내가 하는 거야. 내가 주도적으로 할 거야. 이때까지 솔직히 제가 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것까지 다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. 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NPC적인 사고를 했었어요. 내가 아예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.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내가 플레이어로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아까 예시든 거 제가 이제 당뇨나 비만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당뇨나 비만이나 소화장애 있는 사람이 짜장면을 시킨 상황, 이 상황에서 짜장면을 안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밑에는 가정폭력이나 아이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체면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은 있죠. 결혼하고 아이 낳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 거 이 결혼을 아예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. 매몰 비용을 무시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이때까지 싸우는 것들이 조금은 그릇됐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. 그게 조금은 슬픈 얘기죠.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그리고 삶에 불편한 게 있겠죠. 돈이 없으면. 그리고 방치를 합니다.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겠죠.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이런 걸 못한다. 이런 상황임에도 이때까지 우리는 회사를 선택하거나 지금 500 미만으로 버는 그런 삶을 유지시키는 많은 선택들과 관성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. 이거를 버려야 그나마 스타트 지점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원래 삶의 관성에서 못 벗어납니다. 매몰 비용을 무시해야 돼요. 그냥 오늘부터야. 나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지금부터야. 그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이때까지 했던 여러분들이 얻었던 거나 선택한 것들이 아까우면 그렇게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. 평생 한 달에 500 이상 못 벌고 그냥 살아가도 돼. 그건 온전히 여러분들 선택이고 제가 오늘 아무리 독하게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예요. 본인이 그렇게 허락한 거니까 그 삶을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.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니까. 두 번째는 신중함이라는 착각인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되게 신중해요. 여기서 되게 경솔하신 분. 나는 신중하지 못해요. 나는 결혼도 대충 했어. 난 대충 살아요. 이런 분 있어요? 다 신중하다고 생각해. 근데 이게 잘 보면요. 저는 앵무님 신중해서 좀 실행을 잘 못합니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통찰 1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. 그걸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요.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건데 신중함을 핑계대는 거예요. 그리고 실행을 안 하고 자기가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신중해서 안 한 줄 착각하는 유형이에요. 저 여러분들보다 훨씬 신중해요.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실행 많이 해요. 신중해서 안 했다는 거는 핑계대는 거지 진짜 신중한 것도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난 신중한 이런 거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뭔가 걱정이 돼서 조심스러워서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. 나 쫄보라서 이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고이자 방향이에요. 난 좀 겁쟁이라서 내 인생의 무책임에서 뭐가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르는 꿰뚫지 못하는 바보라는 거죠. 신중하다고 얘기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.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만약에 저는 신중해서 실행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바보라고 인증을 하는 건데 자기도 그거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엄청 슬픈 거예요. 여러분들 신중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쫄보였을 뿐이에요. 제가 어렸을 때 축구부였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뭐가 약점이었냐면 코너킥을 못 찼어요.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더라고.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힘이 부족해서.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맨날 연습을 했는데 되게 잘 차려고 위로 높이 차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연습이 되게 재미없게 느껴졌어요. 근데 되게 높이 차는 친구가 옆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했어?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신나게 찬대요. 신나게 차다 보니까 어디를 쳐야 되는지 알게 돼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찬대. 나는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데 위로 안 뜨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데 걔는 신나게 차다 보니까 높이 차는구나.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뻥뻥 차기 시작하니까 뜨더라고요 공이. 이 상황인 거죠. 이커머스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도전이 막 시도하고 거기서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못해. 결국에 여러분들 다 필요 없이 잘 번 사람들은 못 번 사람보다 실행을 더 많이 한 거예요. 그것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뭔가 요령있게 더 잘해야지 뭐 더 효율적. 지금 여러분들 500 미만의 단계에서 효율을 추가할 단계가 아니에요. 그냥 신나게 차야 돼. 와 이거 재밌다. 이거 막 해봐야지. 상표도 막 등록하고 막 물길도 막 계속 해봐야지.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은 겁니다. 저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
하루 최소 10번을 실패해야 돼요. 그럼 여러분들 좀 말이 이게 웃기죠? 하루 10번을 실패해라. 어떻게 실패하냐?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렇다고도 사고력이 받침이 돼야 돼요. 아니면 무의미한 실패가 돼요. 유의미한 실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설득 잘하고 싶죠? 네. 설득 팁 하나 드리고 좀 마무리할 텐데, 자, 제가 길에서 사과를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. 한 바구니 10,000원 보니까 5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안 팔릴 수 있겠죠? 어떻게 하면 팔릴까요? 100% 팔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머리가 응? 공장? 공장에서 직접 가져왔다? 아, 공짜. 정답. 근데 공짜도 안 돼. 왜냐면 들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. 무료 배송이다. 더 갇히는 거 있죠. 한 바구니 10,000원. 이 사과를 사시면 아이패드를 드립니다. 안 살 수 있어요?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나 아이패드 있어 이러면 포르쉐도 드려요. 안 살 수 있는 분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득이라는 거는요. 복잡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이 설득이라는 거예요. 내가 억지로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손해고 너가 이득일걸? 시장 사람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있어서 나 남는 것도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. 네가 이득이야. 떠리로 갈치 한 마리 더 가져가. 이거 진짜 손해보고 파는 거야.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. 네가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 상대 페이지에도 내가 아니라 네가 이득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. 근데 우리가 실제로 포르쉐를 주면 돼요? 실제로 아이패드 주면 돼요? 그래서 그 영어 회사들이 아이폰을 10대씩 걸어놓는 거죠. 메인 페이지 주는 것처럼.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 500만 원어치 영어 교육을 결제해야 돼.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득이라는 걸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게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. 너가 이거를 사과를 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줘. 근데 네가 왜 안 사?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구매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엔터스업 사람들이 왜 위쪽에 사은품들을 하냐면 너 어차피 딴 데서 이 제품 저 제품 다 비교했잖아. 우리 거 사면 네가 이득인데도 안 사냐?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는데 그걸 위쪽에 걸어놨던 거죠.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좀 먹히는 편입니다. 결국에는 네가 이득이라는 거를 입증해주는 과정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.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줄 것을 허락하는 거, 승낙하는 거. 그 부분에 설득이 맞아야 되고 그 승낙한 거를 여러분들이 물길로 뺏는 거.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전기자동차 사야지?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? 테슬라.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막 뺏고 있죠. 현대가 전기차 먼저 나왔나요? 아니에요.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오토 운전도 테슬라가 더 뛰어나요. 근데 현대가 자기가 뺏는 거죠. 내가 먼저 그런 이득을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뺏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계속 고민하고 판단해야 됩니다. 오늘 정기 오프 모임 4회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한번 지금부터 최면을 걸어봅시다. 절 봐주세요. 다. 메모할 필요 없고요.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? 21일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2033년 10월 21일입니다. 2033년이에요. 여러분들 그 중임자 치료 나온 거 보셨어요?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비용은 4회 받는데 7억 정도 됩니다. 대기가 한 2년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 3, 4개는 그냥 죽으라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앞당기려면 2배를 내면 됩니다.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렸어요. 여러분들은 낼 돈이 없죠. 14억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. 그래서 막 전전긍긍합니다.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러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게 됐어요. 대표님 제가 14억이 없는데 빌려주시면 안 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. 제가 빌려주진 못하고 10년 전 그때 만났던 순간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.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은 14억이 아니라 140억도 벌죠. 제가 그 정도 기간에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. 14억은 저는 큰 돈이 아니에요. 근데 일반 직장인들한테 이 14억은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돈이죠. 못 받습니다. 진짜로. 순서도 못 받고 그냥 기다리다가 죽고 죄책감 느끼면서 평생 살 거예요.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그런 안심을 하고 사나요? 돌아온 만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딴 거 좀 배제하고 그때 동안 돈 못 모으면 저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 그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